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로운TV의 이로운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주 EBS 명의 2024년 새해 첫 방송으로 고위험 산모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또 핫 이슈 주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명의 신년 특집 아마도 뭐 어떤 신생아나 이런 새해 특집이라서 아이들에 관한 걸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목이 좀 무섭죠. 고위험 산모. 그래서 그 주제가 고위험 산모인데 고위험 산모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제 그 삼성서울병원 오수영 교수님께서 이제 정의를 좀 내려주셨는데요. 고위험 산모라고 하면 일단 만 35세 이상 생각보다 지금 출산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는데도 아직 여전히 교과서적으로는 만 35세 이상을 고위험 산모로 봅니다. 그 다음에 다태아, 우리 쌍둥이 이상의 임신을 한 사람을 고위험, 또 그 다음에 조산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을 고위험 산모로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산모가 당뇨나 고혈압 등의 내외과적 질환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고위험 산모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고위험 산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35세 이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평균 지금 출산 산모의 연령이 한 33세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연령이 증가할 거로 생각이 돼요. 평균이 그 정도니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35세 이상의 고연령이 되는 분들이 4분의 1 이상 넘어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 주제를 앞으로 출산이나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결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위험 산모의 질환별 환자 수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많은 게 임신성 당뇨병이었고 그 다음에 조기 진통이죠. 빨리 이제 출산이 지금 40주에 우리가 분만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조기 진통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임신 중독증 그 다음에 다태아 임신, 쌍둥이, 자궁경관 무력증, 선천성 태아 기형이나 전치태반, 조산, 저체중아 산모, 그 다음에 자궁기형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대부분 뭐 이렇게 원인들이 같이 복합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단독으로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쭉 고위험 산모들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쭉 많이 나오긴 했는데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제일 이렇게 좀 많이 다뤘던 것 중에서 산모가 고령일 때 어떤 위험이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고위험 산모 중에서도 고위험한 원인이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고령이에요. 나이가 많은 35세 이상 원인이 1등이라고 했는데 이런 고령의 산모일수록에 또 임신 중독증 가능성도 높고 임신성 당뇨 가능성도 높고 또 조산 위험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정 연령에 출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셨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간중간 아이를 잃게 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산모가 되게 이제 위험에 빠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드라마 쓰리생에서 이렇게 산부인과 의사로 나왔던 양석형 교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상과 교과서 초반에 있는 글이라면서 그때 이제 세 번째 유산한 그 애기 엄마한테 요 메모를 포스트잇에다가 남겨주죠.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고 사실은 이게 뭐 엄마 탓도 아니고 뭐 내가 뭐 나쁜 일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이렇게 좀 위로를 하는 장면이 여기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기하고 이별을 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내용을 하면서 좀 저는 이제 또 산부인과에 근무해 본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사실 굉장히 짠하게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과거의 일들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좀 뭐 출산율이 지금 굉장히 떨어진 시점에서 굉장히 슬픈 일이죠. 아이를 잃게 되거나. 자, 그 임신 기간 중에서 이렇게 고령의 그 고위험 산모들한테 생기는 많은 일들 중에서 좀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볼 거는 임신 중독증입니다.
여러분 임신 중독, 뭔가 중독이 된 거라기보다는 주로 임신 중독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뭐 또 의학적으로는 자간증, 자간전증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임신 중독증에 걸리게 되면 뭐 이제 고혈압이 발생하면서 이제 발작을 일으키는데 이거를 자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간을 일으키기, 발작을 일으키기 전에 뭐 조금 덜 심한 경우를 자간전증, 또 심한 경우를 자간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심한 임신 중독증은 조산이나 태아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또 산모의 생명도 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임신 중독증이란 무엇냐면 이런 그 원인을 좀 짚어보셨는데요. 태반 형성 과정의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반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런데 이 원인 자체를 보면 고령이 가장 제일 먼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태반 형성,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제 혈관들이 이제 튼튼하다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혈관의 경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형성되지 못해가지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령이라든가 또는 이제 다른 원인들을 하면 기본적으로 고혈압, 당뇨가 있는 사람, 또 비만한 사람들한테 임신 중독증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진단은 뭐냐면 일단 혈압이 매우 상승을 합니다. 140에 90 이상,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 증상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 진단됐을 때 이걸 임신 중독증으로 진단을 하는데요. 단백뇨라고 해가지고 소변에 단백질이 빠져나오면 안 되는데 유의미한 단백질이 빠져나온다든가 아니면 심한 두통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혈압이 너무 올라가면서 이제 혈관에 장애가 생기면서 눈에도 문제가 생겨요. 시야 장애라든가 또 혈소판이 감소하고 또 신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단백뇨가 나오는 거겠죠. 간 수치도 상승하고 또 여러 가지 폐 부종이 생겨요. 그래서 뭐 물도 차고 이런 증상도 있고 이런 증상들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 있을 때 이 임신 중독증으로 진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임신 중독증이 왜 무섭냐면 조산을 할 수 있고 또 엄마가 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뇌출혈 또 신장 기능 이상 또 사망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임신 중독증은 치료 자체가 뭐 아이를 계속 그 뱃속에 있으면 임신을 중단하는 것만이 가장 큰 치료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너무 조산 아이면 빨리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주수를 잘 결정하셔가지고 산모가 안전한 수준에서 임신을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출산을 해야지만이 이제 이게 치료가 되고 교정이 되는 거라서 굉장히 결정하기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나머지 부분에서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왔어요. 임신 중 산모, 우리가 특히나 이제 고위험 산모라고 하면 고연령, 뭐 이런 산모들한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고령의 임신을 하는 문제 때문에 실제로 그럼 그 외에도 어떤 산모의 건강 문제가 있는지 제가 조금 이렇게 다 나열을 해봤는데요. 불임이나 또 인공수정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쌍태아도 생기는 거고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염색체 이상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고령의 불임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왜 임신 중에는 기본적으로 원래 고혈압이 없던 사람들도 고혈압이 생기거나 임신성 당뇨가 생길 수 있는데 원래 가족력이 있거나 내가 과거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40대 때 임신을 했다 그러면 보통 나한테 원래 고혈압이 없었는데도 아니면 임신을 안 했는데도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이 임신까지 하게 되면 이제 고혈압을 더 빨리 앞당기는 또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도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있었던 분들이 그래서 이게 임신 전 검사에서 보면 갑상선 호르몬 기능 그 검사도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임신 중독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혈압 때문에 뇌출혈이나 임신 중에 뇌경색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요것 때문에 단백뇨나 신장 기능 이상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유산이나 사산 그리고 자궁경부 근무력증이라고 해가지고 자궁경부가 일찍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자궁경부가 짧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아마도 또 자궁경부에 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한 병력이 있거나 이러면 입구가 좀 짧은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조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아이가 그냥 유산되거나 사산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선천성 심장 기능 이상 원래 이제 산모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질환들이 임신 시에 더 이제 심해져요. 그래서 뭐 가수 이지혜 씨가 이제 둘째 아이 출산하면서
임신하면서 검사했을 때 선천성 심장 기능 이상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정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원래 이제 뭐 판막이나 원래 기능 이상을 갖고 있었는데 선천적으로 이게 임신 시에 더 이제 심각해지는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반이 이제 조기에 빨리 떨어져 나간다던가 아니면 전치 태반, 원래 이게 자궁 입구 쪽에 태반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이가 나오는 분이잖아요. 20주 이후에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올라가지 못하고 자궁 입구를 막고 있는, 그러면 잘못 떨어져 나가면 출혈이 엄청나게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양수 색전증,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출산 후 과다출혈, 그러니까 뭐 자궁이 잘 수축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산모, 임신 중에 산모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태아적인 측면에서 또 보자면 엄마가 이렇게 가장 큰 문제는 태아는 뱃속에서 안전하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뱃속의 환경이 좋지 못해가지고 빨리 태어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조산아가 가장 문제예요. 엄마 뱃속에서 있지 못하고 그 40주 동안 있어야 되는데 빨리 나오지 못하니까 빨리 나오게 되니까 아이가 저체중아가 된다던가 폐가 이제 미성숙한 게 가장 큰 문제죠. 폐가 미성숙해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도 미성숙해지는 거고, 뇌 자체도 원래 미성숙한 데다가 그다음에 장도 미성숙해서 나옵니다. 폐하고 장하고 뇌가 이제 가장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뇌 신생아 뇌출혈이 굉장히 많아요. 뇌실내 출혈. 그래서 우리 이제 보험에서도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심장도 이제 성숙하지 못해서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게 되거나, 또 아니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뇌 손상을 입으면서 뇌성마비, 그러면 뇌성마비로 인해서 발달지연, 또 뇌 문제들 때문에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이런 것들 다 이제 뇌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선천성 기형이라든가 유전자 문제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다뤘어요. 왜냐면 이걸 통틀어서 가지고 있는 게 아이들이 바로 조산아예요. 그러니까 저체중아로 태어난 조산아들이 모든 폐와 뇌와 모든 심장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고령의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건강하게 출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내가 이제 고연령으로 임신할 예정이라고 하면 좀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산정검사도 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보험을 준비하는 일을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럼 우리가 보험 계약을 할 때 임신해가지고 청약서에서 처음 이제 계약을 하게 돼요. 청약서 질문 사항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뭐라고 물어보고 있냐면 임신 과정 또는 산정 검사에서 아래와 같이 태아 이상 가능성이 발견되거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여기 문제 여러 가지 많죠. 선천성 기형, 선천성 장애, 자궁 내 발육 부전, 큰 몸증, 뭐 신경학적 결손, 염색체 이상, 양수 과소, 양수 과다, 태아 수종, 뭐 이런 것들 다 기형이거든요. 용형성 질환이라든가 태아 감염, 인공수정, 다태아 임신, 과숙 임신, 전치태반, 태반 조기박리, 자궁경관불혈증 이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산모한테 생길 수 있는 거나 태아한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문제들이 여기에 거의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태아보험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험 인수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 지금 써놨지만 태아보험은 임신 10주 이전에 최대한 빨리 임신이 확인됐을 때 보험 가입을 바로 해주기 때문에 그때 하시는 게 가장 좀 유의사항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라도 있으면 인수가 거절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을 때는 아이가 평생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거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청약서, 계약서 내용만 확인하신다고 하더라도 임신 10주 이전에 최대한 빨리 가입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때 태아보험 가입 시에 좀 유의할 점들이 있어요. 고위험 산모, 특히 이제 고령의 산모들이 유의해야 될 거. 여기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나오지만 첫째만큼,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첫째 아이만큼 둘째 아이의 태아보험 매우 중요해요. 저는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첫째 아이보다 둘째 아이 낳을 때 이제
엄마가 더 고령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놓치는 부분이, 첫째 아이 잘 출산하시고 나신 분들이 둘째 아이를 이렇게 산전진달도 조금 드문드문하시고, 또 기형아 검사도 시기를 놓치시고, 또 처음에 이제 그 임신 그 확인하러 가는 시기도 이때 가봐야 별거 없어 막 이러면서 늦게 가시고 막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태아보험 제대로 가입 없이 둘째를 이렇게 막 자기는 또 자기가 건강하게 나본 적이 있으니까 이게 둘째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셔가지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여기서도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둘째까지는 너무 건강하게 나와서 셋째에게 이게 아기를 낳는 그 건강하게 출산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고귀한 일인지 몰랐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만큼 저의 케이스에서도 제가 이제 손해사정할 때 보면 둘째 아이를 놓쳐가지고 고지 의무 위반에 걸린다던가 너무 늦은 시기에 이제 가입을 하고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아이가 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겁니다. 첫째만큼 둘째 아이의 태아보험 더 중요하다. 첫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른 시기에 가입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는 모든 태아 특약이나 지금 이제 태아보험에서 보면 모송 특약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상품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지금 소개한 그 임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성의 건강 문제에 관한 내용들이 전부 특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가입을 하시면은 유산이나 조산되는 문제나 염색체 이상으로 아이를 유산시켜야 되는 케이스에 관한 것들도 굉장히 다 특약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데 대비하실 수 있도록 모든 최대한 가입을 하시는 거를 저는 권유드려요. 왜냐하면 이 태아가 태어나서 생기는 문제들은 물론 빨리 교정이 되기도 하지만 평생 이 장애나 이런 그 치료를 몇십 년 동안 이어가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보험이 없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재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보험다운 보험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이게 이런 어려운 일에 그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태아 특약이라든가 모성 특약 특히 꼭 가입을 하시고요. 특히나 어떤 산모님들이 이제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되냐면 고혈압이나 당뇨에 가족력이 있다. 만약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는 내가 더 유의를 하셔야 되고 과거 질병이 또 있었던 경우 아까 호르몬 문제라든가 고혈압 당뇨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과거에 또 무슨 아이를 낳을 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점검하셔가지고 충분히 더 가입을 미리 빨리 해두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최대한 강조드리는 건 최대한 임신 확인하자마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임신이 확인되기만 하면 이제 가입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10주 이전에 요즘에는 이 기형아 검사가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초음파의 그 화질도 굉장히 좋아서 아이의 기형을 굉장히 일찍부터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의심돼서 꼭 기형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으면 이때 가입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는 고지 의무 위반을 들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지급 거절을 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들이 확인되기 전에 미리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태아 특약이나 모성 특약 내가 가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가입을 하시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너무 보험료가 부담된다. 근데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특약에 이제 너무 보험료가 부담되시면 아이의 건강을 확인한 다음에 출산 후에 다시 이제 배설을 하셔도 되니까 물론 이제 초반에 잘 몰랐다가 또 그렇게 또 배설을 해서 이렇게 줄여버렸다가 또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들도 저는 이제 많이 보긴 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출산 후에 이제 건강한 다음에 다시 점검 하더라도 결국엔 태아보험 때는 굉장히 특약들을 많이 가입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년 특집으로 명의에서 다뤘는데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굉장히 좀 뭉클하고 침도 삼키지 못할 만큼 좀 울컥하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시는 게 이제 쉽지 않고 또 모든 임산부와 또 산모와 아이들,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
뭐 또 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뭐 교수님 마지막 말씀도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 주제가 이제 제목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건강하게 태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특약들, 보험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여러분들 이렇게 아마 이 EBS 명의는 뭐냐 이제 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결혼 계획을 앞둔 그 분들이라면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길 바라고 오늘 강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